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험블브레인 마케팅 연구소 전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만약에 옷가게를 한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한번 해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옷가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일을 해봤지만 옷가게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유는 단순하죠. 옷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옷, 모자, 스웨터 이런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신발도 그렇고. 학창 시절에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신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비싼 거 있잖아요. 나이키 맥스, 업템포 막 그런 것들도 사 모으기도 하고, 근데 세이지믹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신발도 사 모으고, 맥스도 무슨 맥스 90, 맥스 95, 맥스 검단 맥스, 맥스 98, 맥스 2003, 2004 그런 신발도 사 모으고, 조던도 사 신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보다는 그냥 차분한 옷, 그리고 편안한 옷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등산복 입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패션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일상생활에서 저는 그렇게, 글쎄요, 그런 것보다는 주로 양복을 입고 다니던 30대를 보냈기 때문에 약간 옷장사에 대해서는 저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기회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는 하겠지만 잘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옷에 그렇게 되게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옷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나는 운영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만의 아이디어,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저만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옷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옷은 누구나 입는 그 상품 아니겠습니까? 모자는 없어도 되는 것이고, 또 카메라도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사고, 또 매니아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선글라스도 굳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안경도 굳이 필요가 없고. 근데 옷은 안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도 없으면 못 살죠. 인간이 어떻게 안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 인간에게 의식주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도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중에서도 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의식주에 대해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옷장사가 한편으로 보면 참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옷장사를 또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팔기도 하고요. 매장도 있고. 그리고 누구나 입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대형 브랜드 있죠. 유니땡땡. 입어보고 살 수도 있고, 입어보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서 누가 너무 예쁘신데요, 이렇게 봐주고 관심 가지도 않거든요. 어서 오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그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가 골라서 이제 가져가면 구매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으니까, 그런 이제 대형 스파 매장이, 패스트 패션 매장이 주로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 요즘 시장에서 개인이 옷장사를 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진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어보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구조가 좀 어렵죠. 대형 매장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장사는 저처럼 감각 없는 사람이 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각이 없다? 그럼 사업 감각이라도 있어야겠죠. 그게 아니면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감각이라도 있던가. 그러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을 쓰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 사업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부리면 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옷 감각도 없고 이런 성격도 소심한 사람들은 옷장사를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직접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타일링 연구소라 해야 될까요? 패션 연구소라든지 그런 어떤 타이틀로 체형과 또 외모와 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신체 구조가 똑같지 않잖아요. 누구는 하체가 튼튼할 수 있고, 누구는 상체가 튼튼하고, 누구는 진짜 다리가 늘씬한데 조금 가슴이 빈약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하체가 좀 통실통실해서 좀 뭔가 불만인데 실제로 가슴이 되게 좀 풍만한 여성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따라 또 외모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무료로 패션 그리고 감각을 스타일링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팟캐스트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체형과 외모에 맞는 스타일링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견적까지 그 가격까지 이게 이제 뭐랄까요 정리해 드립니다라는 그 패션 연구소 스타일링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도 옷을 파는 분들이 많은데 인스타그램에서 뭐 옷 패션 정보 중에서 그 어떤 스타일링 원하시는 분들은 DM 주세요라든지 아니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실제로 스타일링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일종의 뭐 게시물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주로 이제 네이버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뭐 그 카카오 채널도 괜찮고요. 네이버 카페가 대량의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보다는 그런 데서 플러스 친구도 좋은데 아무래도 진득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매일매일 신상 업데이트에 대한 얘기도 이제 쓰고 그리고 스타일링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신청자도 받고 일종의 패션 연구소처럼 운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실제로 내가 매장 운영한다면 매장에 뭐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시는 분에게 뭐 할인 쿠폰 증정해 드립니다. 뭐 현금으로 즉시 쏩니다. 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입을 유도시킬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옷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옷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조금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사람을 잘 쓰거나 누군가에서 단순히 나도 이제 뭐 나도 사업이란 걸 해봐야 되는데 나도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옷 장사를 해볼까라고 하기엔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까. 뭐 다양한 옷을 항상 구비할 수 없잖아요. 매번 매 신상을 가지고 오기도 어렵고 또 옷이 또 가벼운 것도 아니고 한 번 가져올 때 수십 벌, 많게는 수백 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매번 챙길 수도 없고. 저도 예전에 옷 장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는 뭐 사입 삼촌이라는 것도 있었고 동대문에 가서 직접 옷을 떼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중국에 가서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옷을 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옷 장사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서 어떤 수익 구조 같은 걸 좀 듣고 나면서 성공하기 힘들겠구나 이쪽으로 일찌감치 정리를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옷 장사라는 게 진짜 감각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감각을 바탕으로 내가 이 찾아오는 고객들 또 옷을 사려고 하는 분들에게 스타일링 해줄 수 있는 정도 어떤 시스템 구축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20살 때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한창 못 부릴 때였잖아요. 근데 뭐 중고등학교 내내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뭐 맨날 독서실에서 탕수육이나 시켜 먹던 그런 그 찐따 같은 20살 대학생이 무슨 패션을 알겠으며 뭘 알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살고 있던 그 안동이라는 도시에 정말 멋있는 옷가게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진짜 여기는 진짜 멋있다.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완전 무슨 뉴욕에 있는 아니면 서울의 무슨 홍대나 그때 당시에 홍대 아니면 엄청 멋있는 이런 그 패션샵 같은 일종의 구제샵 같은 그 옷가게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옷 가게 하시는 분이 굉장한 그 진짜 패셔니스트였어요. 그 작은 소도시에서 그렇게 멋진 패션을 이제 구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패셔니스트한 분이었는데 뭐 서울에서 무슨 댄서 같은 것도 활동했었나 뭐 그랬는데 뭐 크게 그게 뭐 수익이 안 됐었는지 그래서 뭐 지방에 내려와서 옷장사를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간 순간 이분이 뭐 그래 이름이 뭐야 학교 어디야 반갑다 야 나는 여기서 뭐 이거 옷장사 하는데 뭐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줄게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해? 저거 그냥 뭐 이런 그래? 너는 얼굴이 되게 좀 뽀얀 편이네. 뽀하니까 약간 이렇게 어두운 계열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다리는 뭐 이러니까 조금 이런 스타일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너는 되게 얼굴이 되게 남자다운 까무잡잡한 얼굴이구나. 그래 너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힙한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이런 건 별로야? 그럼 이런 건 어때? 하면서 그 뭔가 되게 친한 그 형이 막 얘기해 주는 것처럼 막 설명해줘서 거기서 되게 옷을 많이 산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은 그때처럼 뭐 옷가게가 많이 그 조금 사라지는 추세고 또 대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린 친구들 뭐
고등학생, 중학생 아니면 그 뭐 대학생 초반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뭔가 좀 살갑게 다가와서 패션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진짜 뭐랄까 좀 친해지면 뭔가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런 어떤 옷가게를 운영한다면 진짜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뭔가 되게 큰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좀 재밌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옷을 팔 때는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도 신경 써야겠지만 실제 옷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재질이 되게 좋네? 생각보다 여기 되게 괜찮네? 서비스 되게 좋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인터넷으로 그때 쇼핑을 하다가 너무 괜찮은 옷이랑 신발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했죠. 결제해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반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지금 옷이라고 파나? 지금 장난하나 이 사람들이? 싶을 정도로 엉망인 옷을 구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반품은 잘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은 2000년대 초반과 전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옷을 샀을 때 진짜 고급스럽다, 진짜 좋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상품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그것도 진짜 옷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도움이라기보다는 그게 맞죠. 차라리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괜찮은 옷을 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있다면 꺾이지 않는 어떤 그 인내심이라든지 어떤 옷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어떤 패션 잡지라든지 그런데 패션 관련된 어떤 기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칼럼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만약에 매장 운영한다면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괜찮고요. 내가 패션에 대한 어떤 뉴스레터를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보내준다든지 뉴스레터를 정기 구독하는 고객에게는 매 신상품을 구입할 때 5% 할인권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옷 가게를 내가 운영한다면 어떻게 한번 장사를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좋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댓글로 이런 거 좀 부족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